자, 본 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ESC 경영 지도사 자격 인정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수하시면 소정의 평가를 거쳐서 ESC 경영 지도사 1급 자격증을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은 물론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이 모든 것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나 여러 가지 그 학습의 깊이로 보나. 그래서 이번 과정을 이수한 분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또 ESC 평가라는 그런 구조에 익숙해지면서 각각의 할당된 평가 항목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공부한다기보다는 공부를 시작한다. ESC 경영지도사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모든 전문가는 모든 것을 다 배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고 확립된 기반 하에서 스스로 몰입해가는 그런 과정이 컨설턴트의 과정이고, 이 경영지도사, ESG 경영지도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ESC 개론, 다음으로는 제2장 CSR과 CSV, 그 다음 제3장은 ESC 평가, 평가 모델이 이미 각 국가별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은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제5장은 기후위기, 제6장은 지속가능 발전.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마치면 소정의 평가를 거쳐서 ESG 경영 지도사 1급 자격증을 획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이후에 얼마만큼 발전되느냐는 역시 개인적인 몫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제1장입니다. ESC 개론. 제1장에서는 ESC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ESG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ESG를 공부해야 되고, 기업은 왜 ESG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또 ESG에 관심을 갖지 못한 기업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왜 ESG인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 ESG의 미래, 앞으로 ESG는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 가고 어떤 형태로 유효한 또 유익한 또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ESG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ESG는 많이 들어봤죠? 국내에서는 아마 SK가 이 부분에 제일 뭔가 앞장서서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꼭 SK만도 아닙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기업들도 ESG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전부 다 매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ESG란 과연 뭐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ESG 이렇게 나와 있죠. ESG의 첫 번째 E자는 environment,
환경입니다. 환경적인 요소. 두 번째는 S죠. S. 두 번째 S는 소셜. 뭐 그대로 사회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G가 있는데 G는 governance. 지배 구조를 일컫는 그런 세 가지 이니셜을 따서 ESG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SG라는 그런 그 언어적인 것은 우리가 이해됐어요. 아, 환경과 사회화, 지배 구조와 관련된 그 무엇이구나. 뭐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ESG 경영이란 과연 뭐냐? 소위 말해서 ESG 매니지먼트. 이 경영이 붙음으로 해서 아, 이것은 기업이나 또는 그 단체 또는 뭐 그 정부 기관 또는 공기업 뭐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는 그 무수한 단체들을 매니지먼트할 필요성이 있다.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ESG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 경영 활동을 그야말로 친환경 경영, 그 다음에 친사회적 경영, 친지배 구조적인 관점에 입각한 경영, 이 세 가지를 그 소위 말해서 ESG 경영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ESG 즉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우리가 경영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둔 지속 가능성, 소위 말하는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죠. 이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이다. 이렇게 보면 가장 무난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강조는 과거에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서 CSR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한 바가 있었어요. CSR은 요 밑에 우리가 그 보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대두된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 이 경영 기조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ESG 경영은 한 단계 더 진일보된 그런 경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CSR은 있었지만 그 범위를 넓혀서 환경과 지배 구조까지도 그 포괄하는 그런 경영의 그 방식을 우리가 ESG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ESG 경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의 첫 번째 이죠. 역시 환경입니다. 환경. Environmental.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기업의 경영활동 그 전반적인 과정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무수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죠. 그래서 물이라든가 대기 오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조기업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서비스 산업도 그 별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서비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페이퍼, 종이, 또 그들이 사용하는 전력, 또 그들이 사용하는 그 석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하이 덜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하느냐 문제는 서비스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는 탄소 중립입니다. 이것은 최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것이죠.
그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로화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뭐 제로가 되긴 뭐 어려울 테고요. 가장 국제 요건에 적합한, 만약에 더 많이 발생을 시킨다면 더 많이 발생시키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생에너지 사용입니다. 재생에너지란 에너지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리사이클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이나 재생에너지는 기업을 평가하는 ESG 경영의 지표로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친환경 경영입니다. 뭐 이런 모든 것을 경영함에 있어서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경영, 이것이 바로 친환경 경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이미 기업은 먼저 가는 기업이 있고 이제 서서히 여기에 탑승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과 같이 이 스마트폰의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는 기업이죠. 애플이 이 탄소 중립에 가장 먼저 큰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다음과 같이 선언을 했어요.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 모두 우리는 지구와 자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노력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말한 맥락과 똑같죠. 또한 우리 모두가 지구와 환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플은 지구와 환경에 의존해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천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천명한다는 것은 더불어서 지구와 이 환경을 지켜가야 될 책무가 함께 있다는 책임감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목표? 환경과 지구를 지키는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은 이런 변화가 가능하게 하는 혁신, 그야말로 지구를 아끼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한 경영, 그 혁신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과 협업, 그 다음에 투명 경영, 그리고 책임 경영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지구, 또 지속 가능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이분 리사 잭슨이 애플의 부사장입니다. 환경과 정책, 그 다음에 사회 관련 부분에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애플의 모든 시설에 100% 재생 가능한 전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고, 그 다음 배출에 대한 탄소 상쇄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탄소 배출에 대한 중립성을 달성하였고, 현재 앞으로 달성하겠다고 하는 큰 그런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자, 이와 같은 선언은 결국은 기업은 지켜갈 것을 전 세계를 향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이런 다양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당연히 이제 책임, 인권, 안전, 보건 등을 고려한 경영을 일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플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문의 발전을 보여왔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직원, 공급업체, 업계 파트너, 이해관계자의 이런 복잡한 이 사회와 환경에 대한 그 헌신, 노력 및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영향을 줄이고 공평한 솔루션을 만들고 업계와 커뮤니티 내에서 더 넓은 변화를 주도할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행 상황은 사회 전반에 걸친 성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측정할 수 있으면 관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측정할 수 없다면 이거는 뭘 관리해야 되는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이미 그 척도가 개발되어 있고 계측기가 개발되어 있고 또 그 측정한 결과가 계속 리포팅되고 있다는 것은 줄여갈 수 있다는 그런 그 출발점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도전은 우리의 노력에 활력을 불어넣고 앞으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애플의 어떤 성공 사례를 보면 2002년 3월부터 얼마 되진 않았죠. 213개의 공급업체가 재생 가능한 전력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리사이클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애플의 직접 공급업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애플 생산용, 그 다음에 2021 회계년도에 공급업체가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공급망에 10기가와트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전년도에 이미 2배 이상의 재생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이런 벌써 어마어마한 성과가 이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ESG 경영을 한다고 출발하는 업체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다행이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앞서가는 회사를 벤치마킹해서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을 앞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배구조, 거버넌스예요. 지배구조라는 것은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다양성, 그 다음에 임원 급여, 그 다음에 기업을 감사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매우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애플은 참여를 통해서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업계 표준, 모범 사례에 따라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미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환경적 노력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교차 부문 참여 플랫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니셔티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소위 말한 물관리, 수질이죠. 관행을 소위 말한 AWS라는 물관리 기구예요. 그런 전문성에 의존해서 표준을 획득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이야기냐? AWS는 물관리 연합이에요. 여기에 이 부분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사벨이라는 분이죠. 애플의 그레이터 차이나 부사장 겸 전무이사죠. 이분이 지금 물관리 연합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 협력은 수저우 산업단지가 세계 최초로 물관리 연합 표준 인정을 획득하는 산업단지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그 사례를 지금 그 보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거는 여기 그 알루미늄 관리 이니셔티브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실제 하고 있는 일들, 즉 알루미늄 그 뒤에 이제 부록에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가치 사슬 내에 있는 책임 있는 소싱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및 거버넌스 기준의 성과 표준에 대한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볼까요?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responsible, 이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그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전념하고 있다. 그래서 정혜원 책임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 소위 말한 RBA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 비즈니스 협의회, 소위 말하는 WBCSD에서 그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래서 순제로, 완전 제로하죠. 네트 제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 제로, 긍정적인 자연, 보다 평등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그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ESG 경영을 우리가 그 세 가지 중요한, 그래서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이 세 가지에 걸쳐서 그 기본적인 그 특징과 또 애플을 통한 사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ESG 경영의 새로운 것도 아니죠. 올 2021년도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애플의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여기 클라이밋 체인지, 리소스, 그 다음에 스마트 케미스트리, 화학이죠. 더 스마트해진 화학.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는 203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총량에 대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아주 그 야심찬 목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건 뭐냐면 순탄소 영향 제로 제품 만들기. 결국은 탄소 발생을 제로화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 공급망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리소스, 이 부분에서는 제품 및 포장에 대한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재료만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2025년까지 패키징용 플라스틱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다음은 포장, 제품 제조, 서비스, 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서 수질 영향에 악영향을 주는, 그래서 eliminate waste, 이런 것들을 완전히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워터 임팩트라고 자신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 시설, 공급업체에서 매립지로 보내지는 폐기물을 완전히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더 스마트한 그 화학 관리. 그래서 우리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급 회사, 즉 서플라이에서 그 사용되는 화학 물질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회를 매년 갖겠다, 공식화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스마트하게끔 인테그레이트, 종합하겠다, 결집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더 스마트한 화학 혁신을 위해서 제품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집약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보이드 피하겠다는 이야기죠. 뭘 피해요? 노출을 피하겠다. 어떤 노출을 피하냐? 인간에게 환경이나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그건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적인 어떤 배합 또는 작용을 이런 작용에 노출되는 것을 완전히 피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학 제품으로 인해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